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미술 시간에는 10단원 먹으로 그린 그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54쪽과 55쪽을 보면 별주부전의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단원은 미술 속 시간 여행으로 옛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먹과 붓을 사용한 그림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수묵화 용구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먹의 성질을 탐색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묵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특징을 탐색해 봅시다. 필요한 재료와 용구에 대해 알아보고 수묵화의 기초를 익힌 후 수묵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묵화의 특징을 탐색해 볼까요? 56쪽 생각열기 부분을 보면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 물감과 먹물은 어떻게 다를까요? 먹물은 우리나라 전통 미술에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색은 두 가지 모두 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있지요. 검은색 물감은 서양 그림에서 사용하는 물감색 중 하나이고 먹물은 동양의 그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먹물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묵화의 특징은 어떠한지, 그 재료와 용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수묵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수묵화란 먹이란 재료를 활용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여 짙고 옅게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먹을 갈아 물과 섞은 재료인 먹물을 주로 사용하여 글씨를 쓰는 서예 작품을 만들거나 수묵화 작품을 만들고는 합니다. 이 작품은 새라는 제목의 수묵화입니다. 새들의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는데 다른 색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먹과 물만을 사용한 그림입니다. 선을 굵고 가늘게, 먹을 짙고 옅게, 물기를 많고 적게 사용하여 먹의 성질을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의 몸통은 굵고 짙게, 새들의 얼굴은 가늘게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지요. 몸통에는 먹의 물기로 인해 번진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묵화를 그릴 수 있는 재료와 용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술 교과서 56쪽의 아래쪽을 보면 재료와 용구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봅시다. 붓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종이는 화선지나 한지를 사용하지요. 먹은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 먹물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벼루는 먹을 가는 데 쓰는 용구이지요. 서지는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연적은 먹을 갈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붓은 흔히 사용하는 수채화용 붓보다 털의 길이가 길고 크며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묻혀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후에 깨끗이 씻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는 일반 종이와 다른 한지 혹은 화선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수묵화뿐만 아니라 붓글씨를 쓸 때에도 사용하며 얇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무로 만든 한지의 특성상 먹을 잘 빨아들이고 잘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선지에서 앞면은 어느 쪽일까요? 부드럽고 매끈한 부분이 앞면이기에 이 부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됩니다. 먹은 수묵화의 주 재료이며 나무를 태워 나온 그을음에 악교라고 하는 접착 성분을 섞어 굳힌 재료로 벼루에 물을 붓고 갈아서 먹물로 만든 다음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직접 먹을 갈지 않고 이미 먹물로 나온 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벼루는 이러한 먹을 갈 뿐만 아니라 먹물을 담아 붓에 묻힐 때 사용됩니다. 수채화와 비교해 본다면 팔레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서진은 붓글씨를 쓰거나 수묵화를 그릴 때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놓고 쓰는 도구입니다. 돌멩이나 찰흙, 오늘날에는 주로 쇠와 같이 무거운 재료를 활용합니다. 연적은 먹을 갈 때 필요한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먹물을 사용한다면 먹색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담아놓고 사용하지요. 수채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물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용구이겠지요. 이렇게 알아본 다양한 재료와 용구 중 특히 이 네 가지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사용하는 예술, 서예 혹은 수묵화를 그리기 위해 중요한 재료라고 하여 문방사우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가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수묵화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수묵화의 기초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선지와 먹물의 성질을 탐색하고 먹의 농담 표현을 익혀봅시다. 농담이란 색깔이나 명암의 짙음과 옅음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색이 진한지 연한지, 짙게 표현되었는지 묽게 표현되었는지의 느낌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며 확인해 볼까요? 화선지와 도화지에 먹선을 그어 먹물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화선지는 수묵화에 사용되는 한지로 얇고 도화지는 수채화에 사용되는 종이로 두껍습니다. 그렇기에 두 종이에 먹물을 묻힌 붓으로 선을 긋는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화선지에 그은 선은 끝부분이 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수묵화는 이렇게 먹의 번짐 효과를 활용하여 그리게 됩니다. 먹에 섞는 물의 양을 늘릴수록 번지는 느낌이 강해지겠지요? 수묵화를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기 위해 선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굵은 선, 가는 선, 직선, 곡선, 물을 적게 넣어 진한 선, 물을 많이 넣어 연한 선과 같이 먹에 물을 어느 정도 넣는지 그리고 붓의 굵기에 따라 다양한 느낌의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점을 찍을 때에도 진하게, 연하게, 번지게, 크게, 작게, 그리고 붓의 종류와 먹에 넣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원하는 느낌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점의 느낌을 익혔다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모양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며 먹을 사용하는 붓의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먹에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번지는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먹의 짙음과 옅음 정도를 나타내는 농담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붓에 물을 적시고 벼루 혹은 물통의 가장자리에 붓털을 정리하며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불 끝에 진한 먹을 조금 묻힌 다음 붓털에 골고루 먹이 스며들도록 움직여 먹의 색을 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붓 끝을 다듬으며 먹의 양을 조절하였다면 다시 한번 붓 끝에 진한 먹을 묻히며 원하는 만큼의 농담 표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진으로 확인해 보자면 진한 먹과 연한 먹, 그 사이 중간 먹의 느낌을 볼 수 있으며 먹에 섞은 물의 양으로 조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한 먹을 표현하고 싶다면 물을 조금, 연한 먹을 표현하고 싶다면 물을 많이 넣는 것이지요. 또한 붓 끝을 살살 돌려가며 붓털에 골고루 먹을 묻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먹을 활용한 수묵화 혹은 서예 작품을 다 그린 다음에는 먹물을 닦아내는 정리 활동도 중요합니다. 접시나 팔레트에 남은 먹물은 헌 화선지 혹은 신문지로 닦아낸 다음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붓은 물로 깨끗이 씻어 붓털을 가지런히 다듬은 다음 말려서 붓마리개에 말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붓을 사용하여 연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재료와 기초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다양한 수묵화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들에 어떠한 수묵 기법이 활용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교과서 61쪽으로 넘어가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연꽃의 형태를 간결하고 대담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서도 먹의 농담을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전체적인 그림의 구도가 사선을 이루고 있어 개성 있는 느낌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작품들입니다. 화선지에 수묵으로 표현되었다는 작품 설명과 같이 먹의 농담 조절을 통해 그린 수묵화 작품들입니다. 화분, 사자, 연꽃과 물고기 등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먹을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들이지요. 특히 사자의 수염 부분은 먹을 짙게 표현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수묵화 작품들을 살펴보니 수묵화에는 먹만 사용하고 다른 색의 물감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러한 수묵화에 색을 더하는 경우 수묵채색화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가 미술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묵화의 재료와 용구, 표현 기법 등을 살펴보고 작품을 감상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인상 깊었던 점 등을 교과서 61쪽 아래 생각이 무럭무럭 부분에 적어 봅시다. 배운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먹을 물의 양으로 조절하여 짙고 옅게 그린 그림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수묵화이지요. 4번 보기의 수묵채색화는 수묵화에 다른 색의 물감이 더해진 것을 말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작품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굵고 가는 먹선, 짙고 옅은 먹, 물에 많고 적음 등의 먹의 농담 느낌은 알 수 있지만 새가 살아가는 모습인 생태는 이 그림으로는 알기 어렵겠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묵화 용구와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 팔레트입니다. 이는 수채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이지요. 참고로 1번은 벼루, 2번은 먹, 4번은 붓과 붓을 말아서 보관하는 붓마리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묵화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대면 미술 시간에는 붓펜을 활용하여 수묵화의 느낌을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